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기록관을 짓는다. 거기에 17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는 전체 172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존에 대통령 기록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관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 낭비다, 경제도 어려운데 굳이 이러한 것을 추가로 지을 이유가 있느냐고 해서 여론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보도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그때가 아마 9월 11일로 기억되는데,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정부가 함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개인이 이렇게 부각되거나 별도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은 것처럼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서는 굉장히 좀 이상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 마치 왕조시대에 임금의 용안을 살피듯이 표정을 살펴야 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한 조간신문은 대통령이 매우 화가 나 있다 하는 식의 기사 제목을 뽑은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게 화를 낸 정도의 이런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던 예산안을 대통령이 직접 이 방망이를 두들겨서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지난 8월 29일 날 열렸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어길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172억 원의 예산 가운데 설계비와 부지비 등을 포함해서 32억 1600만 원이 담긴 이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16개 부처 장관도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립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에 2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놓고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상의하고 보고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 혹은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브리핑을 한 것일까? 어쨌든 저는 이 내용을 보면 굳이 대변인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표현을 쓴 걸 보면 대통령이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자신만의 특별한 기록관을 세우느냐고 따지면서 질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이 안건을 대해서 방망이를 두들기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정말 하는 말과 청와대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솔직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대통령이 이 거짓말 시비에 많이 휘둘렸던 것들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과 또 이런 처신들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몇 가지 중에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거짓말로 비쳤거나 혹은 가짜로 비쳤던 여러 언급들을 살펴보면 대강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전 언론이 5.18 헬기 정언자가 있었다 등 해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5.18 헬기가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물증이 나타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무사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결국은 이재수 장관만 희생되었을 뿐 이것도 가짜뉴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김학의 장야연 씨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조사해라, 수사해라 라고 지시를 했지만 결국은 가짜 정언자라고 보이는 윤지호 씨만 나타났을 뿐 이 사건도 거의 가짜 또는 거짓말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이 우리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하게 펀디멘탈,
그죠? 펀더멘털이 좋다.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상당수가 믿지를 못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실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고 부도율도 늘어가고 있고 실업이 실업률이 늘고 있는 상황에도 지금 경제가 좋다고 하는 대통령이 이런 말들, 상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저희는 그 후자가 아닐까 하고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뭐 지난번에 북한의 교황이 뭐 방문할 거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라든지, 특히 가장 많은 거짓말 또는 가짜뉴스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두 차례 이상 이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마치 이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북한이 항구적으로 평화를 선택한 것처럼 선전하고 또 자랑도 했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또 했습니까? 북한이 핵을 폐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9.19 남북 합의서 등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은 한반도에 이제는 평화는 없다, 그야말로 평화 시대가 온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도 결국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정책들 가운데 사실상 믿을 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 행사 가운데 대통령이 지난해인가요? 체코를 방문해서 체코에 우리나라 한국 원전이 안전하고 사고가 없어서 굉장히 효율성도 높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체코의 원전 판매에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원전은 위험하고 친환경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건설을 벽지화한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는 한국 원전이 좋다 그러고 안에 들어와서는 한국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이런 발언들, 이게 과연 말하자면 인지 부조화인지 인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한 번은 저는 이 기억이 나요.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에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퇴근하에서 광화문 주변에 직장인들과 함께 호프라도 마시고 싶다 하는 소박한 꿈이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고 해서 깜짝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고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했고 그게 뉴스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노량진에서 공시생,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과 같이 홍보 영상을 찍었던 젊은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은 탁현민이가 만드는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미 기획되고 준비된 행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깜짝 나타나서 말하자면 직장인들과 우연하게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이미 계획되고 준비된 행사다 하는 의혹들이 많이 퍼져나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 잔을 들고 수석들을 하고 청와대 경내를 돌던 그림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식판을 들고 대통령도 길게 줄을 서고 있다가 자리에 앉아서 위에 상의를 벗어서 의자 뒤에 걸쳐놓고 식사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쇼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식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그저 이미지를 만들고 포장하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거짓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가장 큰 것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 아닙니까? 조국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 수사한다는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은 드러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국 부인이 기소가 됐고 자택이 압수수색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개혁이 뭐지? 대통령이 지금 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은 말하자면 조국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고 덮거나 이 선에서 적당하게 마무리해라 하는 것으로 들리고, 대통령은 애매한 말로 성찰을 뭐 하라는 둥, 겸손해지라고 하는 둥, 이런 아주 이상한 용어를 쓰면서 개혁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수사 방해를 개혁이란 말로 포장해가지고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붕괴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형사범죄의 피의자, 용의자 또는 그 대상자로 지목되는 그 모든 가족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혀서 대한민국 법치국가인 것을 파기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고 조국입니다. 이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서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더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나 혹은 거짓말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이걸 잘 포장해서 선전하고 있는 기관 어디입니까? 바로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 등입니다. 방송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이 틀렸다거나 하는 걸 제대로 지적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세금을 들여서 개인기록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보도를 했지만, 정작 이런 후속 보도를 취재해서 그건 대통령이 보니까 지난 3월 달에 보고도 받았고 아니면 8월 달에 이미 망치 두드려서 직접 통과시킨 거다라고 보도하는 기관이 지상파 방송이 아닙니다. 몇몇 극소수의 보수 성향의 신문이 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은 대부분 대통령이 하는 것을 확대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지난번 중국에서 혼밥으로 홀대를 받았다고 할 때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대통령이 중국의 서민식당을 체험하기 위해서 중국 고위관리들하고 식사 일정을 잡지 않고 북경 시내의 식당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청와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청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걸 200만 명이라고, 주최 측 추산이라고 인용하면서 200만 명이라고 모였다고 방송한 것이 지상파 방송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계산을 해보니까 몇만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고 있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하게 하고 있고 경제를 폭망하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규탄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 SBS와 MBC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서초동 앞에서는 100만 명이 모였다고,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톱 뉴스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 15일 날 모였던 행사에 KBS는 단 3,000명이 모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동에서는 200만 명이 모였다고 KBS가 톱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걸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언론이 함께 만들고 있는 거짓말 또는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어서 오늘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방망이를 두드리는데 그것을 놓고 본인이 통과시켜 놔놓고 대변인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불같이 화를 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모든 국민들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불구덩이 임금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태연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라기보다는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 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모여 있는 독특한 그룹, 어떠한
극단의 정치 체제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뭐 여와 야가 있고 각기 계층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서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전체를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대표하는 그 조직의 장인, 마치 야당의 대표와 같은 당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짓말하는 정권, 거짓말하는 대통령, 또 거짓말하는 언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기자고 PD인 시대입니다. 모든 정보는 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발달로 실외는, 일부 실내도 포함되지만 실외는 어느 곳 하나 중계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더 이상 국민을 속이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줘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쓰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꿈꾸는